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월요일마다 만나는 반가운 남자, 월요일의 남자 전인구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은 다행히 이제 화이트 몬데이라서 다행이네요. 왜요? 증시에서 블랙 몬데이가 굉장히 안 좋나요? 근데 오늘은 좀 지수가 올라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저 설 연휴 예. 지나고 오늘 첫날인데 예. 많이 올라서 다행이고요. 1월이 가고 2월이 왔단 말이에요. 아, 예. 1월에 정말 너무 답답했는데 2월 오늘 첫 장은 좀 풀렸는데 예. 오늘 이게 얼굴이 계속 아주 갈까? 밝아요? 아주 유독 밝아요 오늘. 오늘 어떨까 모르겠어요. 2월. 뭐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악재는 금리 인상이라 네.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이제 했는데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었었거든요. 네. 좀 울거먹는 느낌? 그래서 이 이유를 말고 다른 게 없을까라 네. 봤을 때는 파생적인 영향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선물 옵션의 영향이 좀 많지 않았었나.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글로벌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지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활용한 것들이 아닐까. 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네. 이용을 당한 거예요? 아,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본을 똘똘 뭉쳐서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벌고 네.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잃는다라 생각하는데 네. 외국인들이라든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가 내려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하이로 예, 하는 주가가 내려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린다에다 돈을 걸고 진짜 내리게 만들면 됩니다. 맞아. 반대로 너무 내렸다 싶으면 오른다에다 돈을 건 다음에 주가나 지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좀 많이 휘둘린 게 아닌가. 딱히 나온 악재들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오른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오를 것이냐? 옵션 만기일이 있고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네. 옵션 만기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요. 네. 선물 만기일은 3달에 한 번씩 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옵션 만기일이 2월 10날 아. 목요일, 그러니까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고요. 선물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0월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 3월 10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하락해서 번 돈을 수익화하고 그 다음에는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언제 상승할 거냐라 그러면 3월 10일 이후네요. 예, 2월 10일 이후일 수도 있고 3월 10일 이후일 수도 있으니까 설 끝나고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3월 10일 지금 말씀하셨지만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예. 대선 끝나고 바로 3월 10일이 선물 만기라고요. 예. 그러면 하여간 아직도 지켜볼 타이밍이네요. 실제로 남미에서 사례들을 선거 끝나면 보면 오는데 뭐. 예.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여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좀 미국에 대해서 친한 성향을 대표를 띠는 후보가 있고 아니면 약간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지수가 막 하루 만에 급락을 해버려요. 네. 남미에서 벌어졌던 네. 일이고 반대로 약간 조금 자본주의 성향, 친기업 성향 이런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3월 9일까지는 어떠한 변동이 올지 모르겠다. 예.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뭐 1조가 몰렸네, 뭐 저가 매수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그냥 계속 애니타임 언제든지 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언제 오르는 거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만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전략은 오히려 안 좋다. 놀라셨는데. 아니 저는 내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들어가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지금, 거꾸로. 그럼 지금 전인구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1년 동안 계속 사들였어요. 현금 비중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사례긴 하지만 현금이 유입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사고 멈추면은 현금이 좀 쌓여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또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또 사고 또 사는 거지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진 않아요. 더 사면 더 샀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는 건- 사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사면 이 손에 들어가면 근데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벌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이를테면 현금화. 제약바이오가 뭐 안 될 것 이건 같으니까 본인 얘기야. 예. 좀 될 것 같은 뭐 2차 전지 갈아타잖아요. 된다니까 예. 갈아타는 거 예. 이런 건 어때요? 그게 지금 제일 갈아탈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팔으라고 그랬거든. 손해가 많이 나서 못 파내서 팔으라고 그랬더니 내 얘기는 콧등으로 듣더니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이게 주식 격언 중에 그게 있어요. 네. 달리는 말에 타라. 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파는 예. 게 맞다니까 왜 내 네, 근데- 얘기는 안 들어? 근데 제 판단은 이래요. 네. 반대로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그 격언이 잘 맞았어요. 네. 그냥 오르는 주식 사면 같이 네, 올랐는데 맞아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격언이 의외로 잘 안 맞다라는 걸 저 아.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이미 올랐다는 말은 잘 안 타요. 아.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 떨어지고 나서 예. 예, 그때 다시 타는 거 있어도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관심 갖냐면 아예 소외주. 그래서 남들이 좀 관심 안 갖는 것들. 한 바퀴 돌긴 돌더라고요. 예, 돌고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소외주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개만. PER 제일 낮은 것들인데 뭐 화학주, 건설주, 금융주. 아, 예. 맞아. 아니면 지금 제일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네. 어제까지 분석하고 온 것 중에서는 먹거리주. 아, 특히 음료. 아직 안 올랐나? 음료 쪽이 지금 괜찮은 것 그때도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나서야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네. 환율이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오르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음료주들도 예전에 보면 1년 만에 10배씩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기술적으로 화려한 성장주만 관심을 갖는데 네. 오히려 전통 산업 중에서도 10배 나올 주식들이 많으니까 소외된 걸 잘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우리 싶습니다. 매니저가 콜라주만 계속 그래요? 코카, 펩시 이 두 개만 워렌 버핏이야 매니저가? 그거 두 개만 번갈아 가면 사대더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데도 저는 올랐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을 올려요. 아니, 치과는 오르네요. 버핏의 승리 이런 거 네, 나왔잖아. 지금 어떤 음료가 대박이 났냐면 밀키스가 대박이 났어요. 뭐 그것도 그러대요. 밀키스 우리나라 거죠. 예, 밀키스가 사랑해요. 오래됐잖아요. 밀키스. 이게 주윤발? 준. 예, 그 광고가 이제 중국에서 터진 거예요, 최근에. 아. 중국에서 지금 30년 만에 최대치로 팔렸어요. 그랬다고 밀키스가.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원래부터 국민 음료 중에 하나 밀키스였고 음료수가 갑자기 우리나라 세계화. 밀키스요?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잖아요. 아니 아직 있죠. 아직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K푸드가 요즘에 화두예요. 지금 어디든. 초코파이 뭐 없어서 못 팔고 라면 엄청 팔고. 좋아하는 전지현 씨가 그래서 가나도 다시 광고하나 보다. 그다음에 초콜릿. 저 그거 뭐야? 이렇게 불 매운 라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엄청 팔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들이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던 예전에 뭐 롯데칠성이라든가 농심같이 이런 전통적인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도 다시 지켜보면 굉장히 매력이 많은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서초부지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 거기 물류센터. 예, 예. 네. 거기 삼성전자 사옥 바로 옆인데 삼성전자 사옥보다 부지가 7배가 더 넓어요. 롯데칠성 부지가.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개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2조가 넘게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데 현금이 2조 넘게 롯데칠성을 사야 들어오면 되네. 굉장히 매력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밀키스도 롯데칠성 거고. 예. 이게 아유 머리 복잡. 또 이제 사이다나 콜라가 그동안 몸에 해롭다 해서 안 네. 팔렸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또 다시 더 부활했냐면 제로 콜라, 아, 제로 사이다 칼로리 없는 거.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즐길 수가 있게 되면서 아. 또 술을 잘 안 먹는 문화가 되면서 이게 또 이제 각광을 받기도 시작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성장주로 보이기도 진짜 해요. 한 바퀴 돌아요. 예. 근데 여전히 주식 시장에는 악재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큰 악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네.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아무래도 좋은 기업은 많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문제겠죠. 네. 지금 보면 1월 달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가 떨어져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사업들도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고 성장 있고 계속 미국으로 진출도 많이 해서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거라 예상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기 때문에 ETF라던가 펀드들은 자동으로 여기를 담아야 돼요. 근데 돈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환매를 해서 돈이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들을 팔아서 이걸 사야 돼요. 근데 뭐 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100조가 넘어요.
이걸 살려니까 시가총액 2위짜리 살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형주들을 막 팔아서 그거를 현금 만들어 사고 있다라는 거죠. 어머.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약간 그래서 조금 침체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이런 것도 다 살아있는 악재잖아요. 원래는 악재라고 뉴스에서 표현하는데 네. 저는 뉴스를 좀 더 한번 꼬아서 보거든요. 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의외로 증시에 영향을 별로 주질 않아요. 역사적인 그런가요? 사례를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증시가 오르는 시기가 더 그래요? 많았었고 금리 인상 전에 오히려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고 이제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때부터 좋아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는 변수가 없는 고정적인 사실이 됐고 금리 인상하는 만큼 경제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이게 최대 변수인 것 같아요. 유가도 살아있는 현실이잖아요. 예. 이제 100달러 앞으로는 간다고. 예, 100달러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 그러는 얘기가 원래는 있는데. 유가를 예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경제가 침체되면 유가가 막 급락하고 좋아진다 그러면 급등을 하고 중동에서 사건 한 번만 나도 급등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100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유를 더 많이 캐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걸 채굴하면 돈을 버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유지에서 신규 채굴을 못하게 막고 있고요. 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채굴을 하려면은 채굴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탄소 때문에. 예,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아까 말한 대로 채굴하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올 거고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은행마저도 이제 나중에 타격을 받게 돼요.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굴업체들이 그럼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유주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엑슨모빌이 코로나 이전에 80달러였는데 그 주식이 40달러 밑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네. 다시 80달러가 넘었어요. 최근에 정유주들 보면 주가가 미국 정유주들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이상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 아무래도 그게 이제 궁금해. 우리나라는 정유 산업들은 채굴은 안 해요, 별로. 네. 채굴 산업에는 관여를 안 하고 이제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파는데 네.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팔려야 되는데 가장 누가 많이 사주느냐? 중국이 사줍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헝다 사태 이후로 약간 침체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제해서 판 제품들이 제 가격을 못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어서 아시아 쪽 정유사들은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약간 글로벌 정유사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탄소 배출권 ETF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를 보면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 보는데요. 탄소가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될 거냐 안 될 거냐만 보면 돼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좀 다시 또 창궐 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탄소가 더 많이 늘 수 있을까 갸우뚱하겠지만 저는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난다라 보는 사람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공장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탄소는 뿜어져 나올 거고 탄소 배출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식과 별개로 분산 투자의 하나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라고 예. 아직도 마이너스 24%예요. 친환경 기업들. 아니 각광받는다고 막 아니야 그래서 언제 샀더니 언제 샀는데? 몇 년 될까? 작년? 작년 초죠. 작년 초. 네. 근데 이래. 지금 친환경 기업들이 2020년도랑 21년도 초에 너무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샀나? 기업의 그치요. 가치는 맞아요. 꾸준히 성장하는데 막차 탄 것 같아. 주가는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 친환경 기업들 중에서 굉장한 저퍼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엄청 잘 버는데 주가가 너무 저렴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주식들이 바닥이 아닌가. 어차피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건 좋아지긴 좋아져요? 해요? 네. 100달러가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최고의 대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건 저 킵? 예, 친환경 주식은 킵. 아니 마이너스 24인데 뭐 지금 팔겠어요.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것대로 정리해가지고 되는 데다 죽겠습니다, 하려니까.
그럼 탄소 배출권 뭐가 됐어 지금까지? 된 것 좀 얘기해봐. 된 거? 된 건 탄소 배출권 투자법은 또 뭐가 네. 있습니까? 두 가지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네. 있고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달러가 좀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환차익을 누리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해외에 있는 탄소 배출권 ETF인 KRBN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환율에 영향 없이 오로지 탄소 배출권 가격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내 이제 ETF 중에서 탄소 배출권 치면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가로치고 H라는 게 써 있는 게 있어요. H. 해지라는 거거든요. 아. 환율 해지.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환율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 환율 예측이 제일 어렵다면서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렵죠. 지금 한 1,200원 되나? 너무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환율을 지금 1,200원이 넘어가는데 역사적으로 한 최근 5년의 사례만 봐도 1,200원을 넘는 경우가 아주 일시적으로 한 번 있었어요. 코로나 때 한 번. 아. 그때 이후로는 넘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은 주로 언제냐면 1,050원. 그럼 보통 1,050원에서 1,200원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200원이 넘는 시점에 환율에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나한테 여윳돈이 1,000만 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야 1,000만 원 있지? 어디서 생겼지 갑자기? 지금 계속 오늘 이 1,000만 원 갖고 쓰지 못해서 그러면 이러는데 1년 바라보시면 네.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가 12월물이 마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선물이라는 거는 주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는데 12월 말에 다 만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교체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그건 방법도 어디서 있고 사요? ETF라서 국내 증시로 탄소 배출권 검색해도 되고요. 미국 주식에도 KRBN 치면은 탄소 배출권 ETF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가가 $100 넘어갔을 때 상상했을 때 그러면 기업들은 원유 채굴 기업들은 이제 채굴만 하면 돈을 버니까 채굴을 하고 싶은데 탄소 배출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 탄소를 잡아오는 기술이 있어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 그래요. 아 포집 기술. 그럼 내가 채굴을 하면서도 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뭐 채굴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중동에 있는 이제 뭐 석유 원유 채굴 기업들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회사들한테 수주를 맡겨서 탄소 포집 기술을 뭐 장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별게 거예요. 다 있네. 별게 별게 다 다 있어. 있어. 예. 근데 그거 대표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예, 그 외에 뭐 이제 뭐 DL, ENC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사들도 또 그쪽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탄소 포집.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소 관련해서 조금씩 담아놓으면 좋겠다. 예. 지금. 네. 또 또 전기자동 갖고 뭘? 아니야. 됐고 이제. 아니 아까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이 생겼어. 생겼어요. 우리 전기 자동차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수소 자동차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네. 가고 수소 얘기가 네, 빠졌잖아요.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주가도 수소 관련해서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 반토막 난 것도 많죠. 그러면 수소차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대형 차로는 가긴 간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수소차가 이제 상용차, 트럭 같은 네. 것들 여기에서는 수소차가 좀 더 유리하고요. 전기차는 이제 승용차가 좀 더 네. 유리해요. 근데 전기차는 아직 그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서 네. 이거 충전소가 너무 네. 없나 그리고 보던데. 충전 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이제 뭐 트럭커들, 트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배터리가 큰데 전기 충전만 뭐 7시간 하세요 이렇게 안 되면 되죠. 영업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수소는 굉장히 충전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용차들은 수소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 승용차들을 많이 보급하려 했었어요. 도요타라던가 현대차도.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수소차에 집중을 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네. 모습을 그러게요. 보여주면서 네. 수소 관련 주식들이 많이 급락을 했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생수소라는 게 있어요. 네? 부생수소? 네, 부생수소라는 게 이제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원유 채굴을 할 때 그 과정에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조금만 첨가를 하면은 수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를 많이 채굴하면 많이 채굴할수록 수소도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아까 중동 기업들,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아람코 기업들이 원유를 채굴하는데 수소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은 환경도 오염시키지만 반대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동 기업들은 이 수소를 가지고 어디에 던지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소 처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코에서 나오는 이 물질들을 사와가지고 암모니아로 응축시켜서 한국으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수소화해가지고 이제 수소 자동차라던가 수소 발전이라던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다. 지금 이제 그게 계획이거든요. 아마도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패권을 잃고 나면 다음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전기 쪽보다는 이제 수소 쪽으로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소를 어떻게든 활용하는 그 인프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수소는 지금은 저평가지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을 암울하게 보고 있지만 예.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길은 예, 있는 예, 거예요. 이렇게 네. 아주 가늘지만 네. 예, 그 실가닥 같은 희망의 주름이 여러 군데. 그래도 2월 주식 시장은 예. 좀 이렇게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천만 낫죠. 원 갖고 뛰어 들어가세요. 그래서 분할로 나눠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네. 뭐 한 4번이나 5번으로 쪼개서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해서 한 200만 원 먼저 넣고 그러다가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고 또 한 번 또 내리면은 200을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리다 보면은 네.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호재는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는 겁니다. 네. 예, 그때부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제 종료가 돼요? 아니 그걸 언젠가 모르겠죠. 되겠죠. 그쵸. 그걸 모르는 거지만 영원히 나는 된다는 줄 알았네. 세상에 영원한 건 네.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확진자가 늘다 하더라도 네. 마스크를 그냥 벗고 생활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좀 머지 않지 않았나. 그럼 이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 예. 관광주,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뜨겠죠. 아유, 그 아, 얘기해가지고 아주 내가 항공 뭐 이런 거 했다. 항공. 아주 그 얘기 옆에서 계속해서 네. 그거 했다가 아주 아니 쫄깃쫄깃. 아직은 극복이 버텨? 안 된 거니까 극복이 되면 이제 또 네.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봐봐요. 지금 여기 대화에서 네. 투자의 힌트를 발견했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오히려 항공주들이 이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히려 금방 끝날 거다. 그러면 엄청 오를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해서 많이 올랐다가 생각보다 안 끝나니까 그렇죠. 다 실망으로 바뀌는 네.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이제 백신 나오고 이러면서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안 끝나네 이러면서 또 실망해서 또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예. 시점인가 봐요. 이제는 기대감 가진 사람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 저도 지금 예. 포기 상태인데.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 가장 쌉니다. 버텨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역으로 좀 더 이제 넣어. 이제 저렴해졌다. 이제 주변에서 1,000만 관광주 원으로 어때요? 항공주 이러면서 네. 탄소주, 항공주. 네. 조금씩 사. 자 그러면 네, 2월 증시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16강 그거 재미났었잖아요. 네, 네. 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호텔 쇼핑주?